안녕하세요. 종로기술사관의 권유동 부원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부 계획이 굉장히 틀어져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도 시험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시험이라고 함은 123회, 124회, 125회를 말하는데, 그 내년도 시험 중에 기술사를 합격해서 명함의 기술사를 내년에는 꼭 박아보고자 다짐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공부 계획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제가 감히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벌써 10월이라는 거예요. 벌써 내년도 첫 번째 시험인 123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부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독학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촬영을 하였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 공부 계획을 짜면 되는지 그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촬영한 영상이니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숙사 공부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하는 행위는 보통 자료 수집입니다. 이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엔지니어 분들, 특히 기숙사 준비하시는 40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분들은 바로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 둘러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지가 내가 끌리는지, 그리고 어떤 책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책이 두껍고 어떤 책이 얇은지, 그리고 이 책의 폰트는 어떤지, 글자 크기는 어떤지, 자간과 줄간은 어떤지, 내가 보기 편한지, 눈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 보통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기 전에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학원이 잘 되어 있는 기술사들은 학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얻기 시작하기 마련이고, 또는 학원에서 올리는 합격자 간증, 합격자 수기죠. 합격자 수기, 또는 개인이 올린 유튜브, 카페, 블로그의 자료들, 그리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합격 수기라든지 아니면 서브노트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기숙사란 것이 대략 어떤 거구나 하고 감을 찾으시게 됩니다. 사실상 퇴근 후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숙사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그 단계가 무엇이냐? 자료 수집 단계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 합격자들에게 상담을 하는 건데요. 왜 주변 합격자들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첫 번째 방법인 책을 둘러본다는 것은 그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책 중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가 좋긴 좋은데 이 자료가 홍보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 알기 힘든 인터넷 정보는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내가 신뢰하는 제3자한테 질의를 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 기술계 같은 경우, 특히 기술사 시장은 인터넷 홍보보다 지인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흥망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나쁜 방법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여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이룬 것에 대해 물어보고 그 방법을 차용해서 나도 똑같이 해가지고 합격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 수집 방법의 보통이라 보시면 되시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자료 수집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유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료 수집은 공부를 하기 위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을 잘못 생각해서 자료 수집하는 것이 곧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니죠. 자료 수집은 자료 수집이고 자료 수집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료 수집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인 것이고 절대 자료 수집이 목적과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은 우리가 공부하기 전 단계다 라고 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자료 수집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공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것처럼 수준에 맞는 자료만이 필요하다.
이 자료 수집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특히 좋아 보이는 자료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좋아 보이는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자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 많아진 자료가 다 나에게 도움이 되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어떤 게 좋은 자료인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소장님들, 지금 편의상 소장님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수험생분들 학원에서는 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소장님들은 그 자료를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자료가 좋다, 뭐 자료가 잘 꾸며져 있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공종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라는 그 정도가 판단이 가능하지, 실제로 시험장에 이게 쓰일 수가 있는 자료인지,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기초가 부족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수준에 맞는 자료만이 필요한데, 그게 인터넷에 널려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최고로 좋은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공부를 시작하기로 빠르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수집을 하고, 특히 합격자 간증을 이제 보면은 뭐 사람마다 어떻게 공부했다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 방법들 중에서 최고로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방법들 중에서 돌아가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투자를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경험이 없어요, 수장님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그 중에서 적당히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빠르게 일단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기술사라고 하는 게 방향이 중요하고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방향이 좀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바로 틀 수가 있습니다. 공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장수생분들에게 특히나 해당되는 거고, 장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방향을 틀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쌓아온 양이 있고 쌓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방향을 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돌아서 가든 직선으로 가든 구불구불 가든 지하로 가든 공중으로 가든 그냥 일단 가시면, 방법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냥 중간에서 수정하는 것은, 약 3개월 내에서 수정하는 것은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저항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는 게 자료 수집 단계에서 굉장히 유의할 사항이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임테이블을 짜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공부 계획이죠.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짤 것이냐? 타임테이블을 이제 짤 때 이제 필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술사의 연간 시험 일정을 알고, 두 번째, 나에게 남은 시간을 알고, 세 번째, 남은 시간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넣기라는 거예요. 뭐 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술사의 이제 연간 시험 일정은 2월, 5월, 8월 주말에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2월, 5월, 8월 첫 번째 주에 주말에 보고, 예전 뭐 2, 3년 전 같은 경우는 2월과 5월에는 이제 일요일에, 8월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봐가지고 이제 일요일과 토요일 다 시험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번 시험 전부 다 토요일에 시험을 받고, 2월, 그리고 5월, 그리고 7월 달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이 2월, 5월, 8월 기준, 그러니까 약 시험과 시험 사이에 3개월의 갭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거기서 이제 휴일과 이제 뭐 구정이라든지 이걸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주씩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무엇이냐? 시험과 시험 사이에 3개월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사 시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1년에 시험을 3번 본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게 뭐가 어려운 시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번 시험의 간격이 3개월 단위로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시험과 시험 사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시험이 또 기술사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3번 봐서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험을 3번 보지만 준비를 똑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남은 시간을 알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나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일로부터 거꾸로 이제 역산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시험 첫 번째 시험이 이제 123회 이제 2월 아마 첫째 주 토요일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시험으로부터 지금 약 4개월이 남은 시점이에요. 4개월이라 그러면 약 16주가 남았죠. 그래서 16주가 남은 시점, 16주가 남았고 그 16주 동안 내가 퇴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시간이란 것인데 이 남은 시간과 자투리 시간을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밑에 3번처럼 필요한 것들로 채워넣어야 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넣어서 공부를 했으면 자투리 시간에 반복하여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시겠고 두 번째, 합격 목표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합격의 목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합격할 거라는 거죠. 내가 뭐 3년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 1년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 내년 5월 시험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4개월 뒤인 123회 내년 2월 시험 목표로 하는 것인지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나에게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 목표 시점으로부터 역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하실 때 그냥 이제 깔려져 있는 기숙사 시험일로부터 역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대체 언제 합격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합격을 하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하려면 합격 목표 시점이 언제인가를 정하셔야 되시고 이것은 제가 정해 드릴 텐데 바로 다음 시험인 123회 2021년도 2월 초에 있을 시험을 합격 목표 시점으로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합격 목표 시점을 빨리 해가지고 개괄로 합격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그 다음 시험 124회 또는 그 다음 시험 125회가 이제 가능성이 있지 123회를 연습 시험 삼아 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124회, 125회도 다 불가능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목표 시점이 언제인가? 이거는 정해진 거죠. 바로 123회 내년 2월 첫째 주 시험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이 아니고 남은 시간에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기숙사 시험의 이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기숙사 시험에 대한 개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촬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기숙사 시험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죽어라 쓰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일날 열심히 쓰고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에도 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는 공부를 연습이라고 하겠고 학원에서는 이거를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론도 열심히 하셔야 되시지만 모의고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모의고사까지 채워 넣는 것이 우리가 남은 시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 넣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타임테이블이 이제 예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통의 분들이 타임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짜시는데 대략 보시면 지금부터 10월부터 1월까지가 16주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그 세로선으로 이렇게 막 스프링같이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약간 버퍼되는 기간이에요. 처음에 이제 워밍업 하는 단계. 보시면 그걸 제가 2주씩 잡은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1월까지는 2주 동안 버퍼 기간이 있고 14주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과 5월 시험 사이에는 2주 버퍼가 있고 10주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첫 번째 2주 동안 그러니까 버퍼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조사라든지 타임테이블 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자료조사와 타임테이블을 언제 마무리하셔야 되냐? 공부 시작한 지 2주 안에 마무리 지으시려고 목표를 잡고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2주 만에 자료조사 타임테이블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2월 시험에 도전을 하시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굉장히 지치실 거예요. 그러나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보신 거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썼는지 시험 복기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용어 설명에서 어떤 문제를 선택했는지 서술에서 어떤 문제를 선택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썼다면 뭘 썼는지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험 복기라 그러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시면 보통 이제 공부를 바로 시작 안 하시고 밀렸던 업무 또는 이제 밀렸던 약속, 밀렸던 뭐 회식 아니면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회포를 푸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는데, 그것의 기간은 2주를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2주 동안 하실 거 다 하시고 그리고서 바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2주 쉬고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주 남는 거예요? 10주 남는 거예요. 10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년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2주 동안 이제 쉬고 그 다음 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10주 있다가 다음 시험이 돌아오고, 그 10주 만에 내가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음 시험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빡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게 감이 안 오시겠지만 시험을 보고 나오시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와 나의 현재 상태가 굉장히 간극이 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것을 과연 10주 만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서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시간이 많지가 않구나. 그래서 5월 시험 보시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주 쉬고서 공부를 10주 동안 하시면 내년 8월 시험 때까지 이제 타임테이블을 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버퍼 기간이 굉장히 길게 돼요. 버퍼 기간이. 그래서 10월에 시작을 하시는데 10월과 11월이 뭐 눈 깜짝 사이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다가 자료조사하고 타임테이블 짜다가 그 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 뒤지고 이제 서점에 있는 책 보고 또는 이제 뭐 도서관 가서 이제 책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막 한가득이고 뭐 외장하드 한가득 뭐 동영상도 있고 뭐 한글 파일도 있고 PDF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거기다가 이제 구글로 뭐 영어 자료도 검색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돼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이 이제 공부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또는 내가 공부를 앞으로 이제 하기만 하면 되겠다고 안심을 시켜주게 하는 그 수많은 자료들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료는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서 다시 또 카페를 뒤지고 블로그를 뒤지고 또 다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 방법이 아닌데 저 방법이 아닌데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계속 공부법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기간이 뒤로 늦춰지다가 이제 12월쯤 되면,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월에 다음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되고 나서 뭐 한 몇 주 지나고 나서가 이제 12월인데 12월이 되고 나서야 이제 진짜 공부 시작해야겠다 하고서 불안감을 갖고 시작을 하시게 되십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유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지 긴지 소장님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됐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회사가 뭐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뭐 내가 마음의 준비가 덜 됐고, 내가 이제 시동을 걸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이 달라는 거예요. 다음 개강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은 건 지금이지만 몇 주 뒤에 내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찍게 된 연유가 뭐냐? 벌써 10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10월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시간을 미루는 것은 정말 시간 아깝게 써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시다가 약 2달, 약 8주 정도 공부를 한두 마운드 해가지고 연습용으로 2월 시험을 도전해서 보시게 되시는데, 사실상 이 연습용으로 보시게 되시면 그 100분 동안 4번 아침 9시부터 5시 20분까지 보는 시험에서 끝까지 버티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1교시만 보더라도 모르는 문제 수두룩하고 답안지를 못 쓰고 100분 동안 멍 때리고 되게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험을 돈을 내고 시험을 보지만 그 돈값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첫 번째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험 대비로 넘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바쁜 시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겨울이 되고 봄이 되는 시기인데,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봄으로 바뀌는 이 시기에 굉장히 업무도 바쁘고 출장도 많고 회식도 많고, 그리고 가족분들이랑 봄나들이도 가야 되고 소풍도 가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분들이랑 데이트도 가야 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시기에는 나름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신데 이 시기 때는 하게 되세요. 왜 그러시냐? 그 전에 자료 조사하고 8주 동안 이제 노력을 나름 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에 대해서 나름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때 좀 해이해지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놀다 보면은 바로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 합격자 발표 날이라는 것은 보통 시험일로부터 한 50일,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그러면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보통이 되세요. 그러시면 어떻게 되냐? 다시 또 첫 번째 시험에서 시간 낭비했을 때처럼 8주가 남은 상태가 되게 되고 그 8주 동안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시지만 8주 동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5월 시험 보시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시험 이제 5월, 6월, 7월인데 이때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신감이 하락이 돼요. 공부를 지금 내가 한다고 하고 이제 뭐 거의 한 6개월 동안 잡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잡고 있었는데 점수가 형편없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학원들에서는 이제 3개월 공부하면은 점수가 뭐 55점, 56점 이렇게 나온다. 이제 시공기술사나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과목 중심으로는 그런데 뭐 3개월만 돼도 이제 합격권에 근접하는 거죠. 근접하게 되는데 내가 뭐 한 10점대야, 뭐 20점대야, 30점대 이러면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공부 방법은 이게 아니게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죠. 사실 소장님이 그 전에 하셨던 공부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공부 방법이라는 게 없고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냥 현 상황만 가지고서 어떻게 애를 쓰는 것밖에 없었지 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사실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이제 본인의 편향점을 찾기 위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공부 방법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또 자료조사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때는 놀지는 않지만 자료조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간증 보고 다른 사람은 자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본인의 공부를 하시는 시점을 또 놓치고 이번에는 자신감 하락, 슬럼프까지 겹치면서 이전에는 2달이라도 공부했지만 한 달 정도밖에 공부를 못하고 바로 시험을 보시게 돼서 1년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갖게 되신 생각이 어떤 거세요? 기숙사는 어렵다. 기숙사는 어렵다. 내가 지금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1년이 지났지만 이분은 지금 어떤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하신 그 시간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된 큰 이유가 뭐냐? 자료조사를 너무 많이 했다가 첫 번째 핵심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시간에 대해서 너무 허송세월로 낭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들다, 합격이 힘들고 기숙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만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상세한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짜와 봤어요. 그래서 위에 화살표 위에 있는 네모 박스는 이제 가지셔야 되는 개념인 거고 밑에는 이제 화살표 밑에 있는 하얀색 글씨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10월인데 이제 10월 초에 약 2주 동안 뭘 하셔야 되시냐? 이제 계획을 짜시고 이제 뭐 자료조사 하셔야 되시는데 심플하게 계획을 짜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되세요. 무조건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이 심플하고 목표가 심플한 상태여야지만 공부가 수월하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목표를 심플하게 잡으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주라는 시간이 금방 가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을 굉장히 제가 제안해 놨는데 첫 번째, 교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세요.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그 교재 선택으로 인해서 수장님의 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 어떤 교재라고 하더라도 저자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수장님들은 지금 점수 수준대가 빵점이죠. 시험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60점 커트라인 시험에서 빵점이기 때문에 이 빵점 분들한테는 아무 책이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하시면 되세요. 예쁜 거 선택하시면 되시고 그냥 유명한 거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권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교재 선택한 후에는 다음에 합격자 간증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 두 분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드시는 분이란 것은 뭐냐? 공부 방법이 내가 마음에 들고 나의 생활 패턴과 나의 이제 회사의 업무 강도와 비슷한 분들의 합격자 간증을 찾아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딱 두 명만 찾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공부 장소를 결정하셔야 되시는데 공부를 어디서 할지 명확하게 결정을 해주셔야지만 실제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곳이 이제 뭐 독서실 또는 뭐 도서관이죠. 독서실 도서관을 끊으셔도 되시는데 초반에는 아직 공부가 이제 좀 숙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자리에서 하셔도 되시고 또는 집에서 하셔도 되시는데 웬만하면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나만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남아있다 아니면 퇴근을 무조건 하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뭐 근처 도서관이나 이제 카페라든지 독서실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장소를 결정하신 후에 이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이론 공부를 처음 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10주 동안 이론 공부를 하시는 건데 위에 노란색 네모 박스 개념을 보시면 처음 하는 이론 공부이기 때문에 적은 양을 빠르게 독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암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볼 때 암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가 써 있는지 읽어보는 거예요. 보통 책들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많고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보는 것을 우리가 독파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 이론 공부, 1회 독할 때에는 빠르게 보는 게 핵심입니다. 빠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행동 강령을 보시면 교재 1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한 권 선택했으니까 그거는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교재 1독을 빠르게 독파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부 자체가 힘든 시기예요. 공부를 안 하다가 무거운 돌이 가만히 있다가 그걸 이제 굴리려고 열심히 힘을 주고 하는 시기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지마찰력이 운동마찰력보다 굉장히 크죠. 그 정지마찰력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에 진도를 빼는 것이 핵심이라 했는데 사실상 학원들에서는 이 시기에 서브노트까지 같이 작성하라고 해가지고 빡센 걸 더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별표 쳐놨는데 독학하시는 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될 건 무엇이냐? 이 시기에 독학하시는 분들보다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브노트까지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은 교재를 보고 내가 나름대로 이제 내 노트에도 정리를 하는 것이 서브노트인데 서브노트 한번 만드는 방법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뭐다? 1회 독할 때는 빠르게 하는 것이다. 암기는 하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고 시험이 이제 내년도 2021년도가 되시면 시험이 4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4주 앞으로 다가오게 된 1월에는 뭘 하셔야 되냐? 첫 번째 시험 합격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10주 동안에는 암기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데 이때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왜 그러냐? 그거는 모의고사를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칙이 영어로 써놨는데 in time and closed book이에요. 그래서 이 in time이란 것은 우리가 용어 10문제 100분, 서술 4문제 100분 시험 보는 거죠. 그 시간을 지켜서 시험 보는 것이고 그 시험을 볼 때 closed book, 책을 덮어놓고 안 본 상태에서 써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본 상태에서 100분 동안 써내려가는데 안 본 상태에서 100분을 붙잡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냐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시간을 지키면서 봐야 되는데 뭐 100번 시험 볼 거를 한 10분 보다가 포기하고 5분 보다가 포기하고 10분 보다 포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지기수고 그런 포기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분을 모의고사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내가 아는 건 없지만 그냥 100분은 깡으로 버티는 연습을 이때 해주셔야 되세요. 이것을 사실 이것도 독학분들이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학원에서는 시키니까 하는데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집에서 해주셔야 되세요. 그 고통을 견디셔야지만 시험장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뭐라도 쓰고 나오실 수가 있고 뭐라도 쓰고 나오시는 그 과정에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꼭 한 달 동안에는 모의고사를 꼭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근데 있긴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것조차 쓸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암기. 기숙사를 암기하지 않고 이해로만 합격한다? 그러면 5년이나 또는 10년 정도 걸린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쳐보시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암기가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답안지에 써야 될 주요 핵심 포인트는 암기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많이 쳐보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될지 감이 오시고 그 감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보시는데 그 암기를 어떻게 하냐? 많이 답안지를 써보는 것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을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번째 시험 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2주의 버퍼 기간이 있어요. 2주 버퍼 기간 동안 뭘 하시냐? 이제 공부를 놓지 않고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기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났던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났던 거를 이 시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시험 때에도 똑같이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내고 시험 봤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실전에서 내가 적용을 못한 거를 캐치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캐치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 하러 시험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복기를 하고서 내가 아는 건데 못 썼던 게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시겠고 두 번째, 내가 이 시험 볼 때 몰랐는데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책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올린 총평이라든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보고 나서 이건 내가 몰랐는데 이거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드시는 거는 또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을 봐본 문제, 내가 시험을 봐보고 경험했던 거고 고민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식의 습득과 적용을 해 나가시는 것이 기숙사 시험의 이제 큰 맥락인데 내가 경험했던 시험에 대해서 복기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면은 그 적용과 그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 내고 시험 보신 거세요. 그래서 돈 아깝지 않게 그 시험 보고 나서 2주 동안 굉장히 알차게 보내시면서 공부를 놓지 않으신 다음에는 첫 번째 이론을 공부했던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을 보는 시기인데 이때는 많은 것을 하시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것을 조금 수정하거나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간을 6주로 잡아놨는데 이 6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만약에 이 시기에 새로운 책을 이제 뭐 엄청 많이 구입해가지고 이제 또는 다른 어떤 인터넷 강의를 이제 수강해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한다. 그러면 6주 갖고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언제 봐야 돼요? 5월 달에 봐야 되죠? 우리가 12주, 사이사이 12주가 남는데 그 시간만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이제 호기롭게 시작한다? 그것은 완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노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시험 볼 때 정리했던 서브노트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왜 다시 정리할 수가 있냐? 2월 달에 첫 번째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아예 감이 싹 와요. 시험장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는구나. 이게 감이 오기 때문에 그 감을 가지고 내가 작성했던 서브노트를 보면 굉장히 부족해 보여서 그냥 그 감만 가지고도 내가 가진 서브노트를 다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일부 외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보완을 하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 무리해서 분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조금만 늘리는 것이고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서버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애정을 가지고 조금 보완한다
라는 개념에서 분량을 늘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세 번째, 한 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1회독과 다르게 2회독 때는 리딩보다 라이팅에 집중해서 많이 써보셔야 되세요. 꼭 모의고사뿐만 아니고 그냥 이론 공부하실 때에도 옆에 연습지를 갖다 놓고 계속 써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손이 아플 정도로 라이팅에 집중하셔야지만 5월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4월이 되면 마찬가지로 4주가 남죠. 이때가 되면 5월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에는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마음가짐이 뭐냐? 이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세요. 무조건 합격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너무 과한 목표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 수준에 지금 내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공부 패턴이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5월 시험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지만 기술사라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통계적으로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 죽어라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라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공부 정도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5월에 합격하겠다는 일단 마음을 먹고 죽어라 공부를 하시고, 죽어라 공부하는 방법을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인타임 클로즈드 북하고 적은 양이라도 확실하게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 4주를 풀로 보내셔야지만 5월 시험을 우리가 죽어라 공부하는 방법을 하겠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고 나오시면 아주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경우 학원에서 사실 이 커리큘럼을 다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데, 학원에서 이 커리큘럼을 따라온 경우에는 6개월 공부하고 난 이 5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합격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제대로 공부 방향을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딱 요때에 적합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기술사 시험이기 때문에 독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8월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슬럼프가 오는 시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시험 끝나고서 5월 초가 되는데 이때 감정이 어떻게 돼요? 공부가 안 돼요. 내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분노, 그리고 업무가 또 왜 이렇게 또 바쁜지, 그 봄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그래서 실망과 분노와 바쁨 때문에 지금 내가 쓴 서브노트를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또 마찬가지로 또 그 공부를 이제 이론 공부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데 이때는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슬럼프를 안고 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때 슬럼프가 오실 것이 자명한데, 슬럼프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 슬럼프가 꼭 소장님만이 특별해서 오는 슬럼프가 아니고 보통의 분들이 다 이때 슬럼프가 와요. 열심히 하신다면. 인간이 6개월 이상 그렇게 하나에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분들일수록 슬럼프가 오고, 만약에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슬럼프도 오지 않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리딩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더 안 돌아가. 그래서 띵킹보다는 우리가 라이팅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머리로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손이라도 움직이도록 그냥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머리로는 딴짓 하더라도 무조건 쓰는 시간을 늘려서 억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그리고서 바로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는데 모의고사에 대한 모의고사 방법은 기존과 똑같아요. 다만 모의고사 시기는 그 전에는 4주 동안이었는데 이번에는 6주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험, 내년의 마지막 시험 8월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모의고사의 방향은 뭐냐? 기존과 똑같지만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린다. 그래서 8월 시험에는 거의 모의고사를 죽어라 하다가 시험 보러 가시게 되시면 되겠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슬럼프가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죽어라 했던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공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셔야지 이 시기를 정말 유효하게 꽉꽉꽉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동안 시험 보셨던 것을 다시 복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8월 시험에, 2월 시험, 5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올 리는 만무하겠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 봤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그때 가졌던 감정, 그때 했던 실수, 그때 못했던 아쉬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지만 시험에 대해 적응도를 높여가지고 8월 시험을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되세요. 그 전에 보셨던 시험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보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니까 꼭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시험을 계속 모의고사를 많이 쳤을 거 아니에요. 많이 치시다 보면은 내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항상 동일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안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뭐 공정관리가 생각이 난다. 그럼 공정관리에 대해서 내가 답안지를 업그레이드 해놔야 되고, 내가 항상 토지조사에 대해 생각이 난다. 그럼 토지조사에 대한 답안은 업그레이드 해놔야지만 그것이 또한 시험장에서 생각이 날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고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그동안 2번 떨어졌지만 내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내가 바뀔 것은 딱 10%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난 열심히 할 뿐이고 그 5월 시험 때보다 내가 10%만 더 나아져도 내가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의 방향은 라이팅이라 했었죠. 모의고사 치시는 방향으로 꾸역꾸역 열심히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8월 시험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기숙사가. 이 기숙사라는 시험은 누구나 공부 역량이 많든 적든 간에 9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그동안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내년도 8월 시험, 3번째 시험까지 125회 시험에 합격하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되셨죠? 마지막 3번째예요. 이제 합격의 마인드를 갖자는 것인데, 제가 요거는 이제 뭐 할 말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부를 해야 되냐, 시험을 봐야 되냐?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는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뭐 공법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IP다. SIP에 대해서 책을 보고 그 공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하는 게 맞아요? 현장에 가서 이해하시는 게 맞죠? 이 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가 보는 시험인데 그 실무자가 보는 시험의 기준이 시방이고 그리고 책이고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에 있는 것을 다 외우겠다 이게 아니고,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라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거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똑똑해지는 그 느낌이 아주 사실은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시험이 작용을 합니다. 일종의 유식의 즐거움이라 해가지고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를 총정리하기 위해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한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이제 이런 원리로 했던 거였구나 라고서 뒤늦게 알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재미있으시고 유식해지고 똑똑해지는 그 감정이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이제 목표는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한 공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놓치지 않으시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단지 유식해지려고 하는 것인지 시험에 필요한 행동인지 항상 판단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과 행동 중에 당연히 행동을 하셔야 되시는 거세요. 자료조사,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 짜고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고 기숙사가 방향이 중요한데 이 뭐로 가도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가 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원을 선택하시니까 사실은 뭐 빨리 합격하는 학원이 있고 늦게 합격하는 학원이 있을지언정 합격을 못하는 학원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합격을 한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무슨 책을 보시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시든지 그냥 현재 생각하고 계신 방법들을 그냥 하세요. 하시는 것이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고 조금씩 나아가는 방법이고 합격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비교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부하여 똑똑해지게 계획한다? 이거 영 아니죠? 보시기만 해도 이제 바로 아시겠죠? 옆에 비교하실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술사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목표는 합격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본다는 것이고 그 시험의 목표는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떤 강의를 수강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학원을 다니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책을 보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은 다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합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서 각인을 시키고서 시작하시는 것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사실상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간단히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